아바사 수요강좌 야화 8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바둑영재 김민언니를 취재하기 위해서 SBS 특별 촬영팀도 나와 있는데요. 좀 뜻깊은 날 같습니다. 자, 아무튼 김민 어린이고 제가 강좌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줄거리가 있으니까 앞에 걸 미리 복습을 하신다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그동안에 3연성 했고 2연성도 마쳤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거 가장 쉬운 포진 중에 소목과 화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름 놓고 화점과 이제 소목도 이제 어차피 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소목도 두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차지하고요. 지켰을 때 복잡한 포진이 있는데 이거는 잘 이해를 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 가장 견실한 포진으로 화점과 이렇게 소목 붙임, 저번 시간에 이 글에 대해서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우선 이런 큰 모양이 있으면은 갈라치기는 예전에 많이 두어왔던 자리고, 자, 이 갈라치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 나갔습니다. 과거에는 내 세력 있는 쪽에서 다가서서 세력과 벌림을 하면 이거 집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이틀보다는 이쪽 화점 쪽에서 다가오는 수를 더 많이 운영을 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여기서는 먼저 걸쳐서 웅수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협공을 한다면 이제 큰 모양은 깨졌으니까 그냥 기본 정석대로 두면 되는 거고요. 상대방이 지켜주면은, 자, 이제는 벌림이 있으니까 양쪽 벌림, 자, 이쪽으로 가서 이제 한 점이 약하니까 1, 2점 벌리는 게 보통이죠. 자, 이때 벌림과 양쪽을 벌려서 양날개 이 틀을 만들어 내시면은 이제 훌륭한 포진이 됩니다. 물론 이제 벌림만 계속 돼 있으니까 허점은 굉장히 많이 있죠. 허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들어오면 한쪽은 들어오면 한쪽은 내주더라도 다른 쪽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백으로 하여금 들어오게 만드는 포진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이제 3-3 처리에서부터 이제 정리가 됐는데, 자, 그 전에 이제 백이 이렇게 두 칸만 벌리는 게 아니라 백도 조금 변형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소목에 요즘에 제일 많이 유행하는 수가, 이 소목이면 이렇게 삼선에 갖다 붙이는 수가 제일 많이 두어집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중급이든 상급이든 이 수 붙임수가 거의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처리를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 붙여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붙이면 저처라가 기본이죠. 그러면 이제 저침은 늘게 되고, 자, 다음에 이제 흙은 젖히거나 하면 약점이 있으니까 꽉 있든지 차렷하든지 하는데, 귀를 크게 지키려면 밑을 빠지지만 이 형태는 위로 이렇게 밀어 올렸을 때 이 단수 맞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지키게 되고, 흙 자세 굉장히 좋습니다. 백도 1입 3전 대신 상대방이 가까이 왔으니까 백이 하나 지켜두면은 백의 자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흙은 다음에 여기다 큰 모양을 펼치고 싶어도 백이 여기가 워낙 튼튼하니까 마음껏 쳐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뭔가 흙이 노림이 없어요. 이게 이제 백이 원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기를 붙였을 때, 붙이면 저처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로서 이렇게 협공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를 잘 기억해 두시면은 상대방 의도대로 안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수가 이제 오는 수가 좋은 수가 있는데, 그럼 우선 이제 상대 약한 쪽 오겠죠. 막습니다. 어차피 이 돌은 죽진 않죠. 이 형태는 늘고 나면은 백돌이 힘이 약해서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백이 이거 단수 하나 쳤다고 해서 물론 집으로는 이득이지만 백 모양 자체도 집이 없어요. 그냥 그 돌 자체가 공격 대상이죠. 양곳만입니다. 양곳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이 두는 비장의 한 수가 있죠. 힘이 약한 돌 갖고는 싸울 수 없으니까 이때 생각나는 수. 이 수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치받는 수가 아주 멋진 수가 있습니다.
흙은 여기를 늘리는 순간에는 이제는 이 돌이 잡혀버리죠. 이 돌이 힘이 강해졌으니까 나가도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늘 시간이 없어요. 귀가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살려야 되고, 그때 이제 이렇게 봉쇄를 해서 정비를 합니다. 흙은 강력히 협공을 했지만 백도 안전하게 연결을 했죠. 대신 흙은 귀를 지켰고, 역시 흙이 원했던 포진, 이 틀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자세가 좋은 것 같지만 여기도 뒤에 수단이 남아있어요. 중반전에 쓰는 수단이죠. 초반에는 이렇게 침투나 이런 거는 잘 초반에 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반전에 만약에 여기를 본다면, 흙이 든다면 어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단해 보이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1, 2비전 이게 단단한 모양은 거의 수단이 없는데요. 이렇게 3선, 4선, 이게 눈목자 형태는 뭐 보통 두는 자리가 여기 들어가는 수도 있고 여기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수를 내는 자리가. 1, 2비전 때는 뭐 붙여도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눈목자일 때는 젖혀도 이거는 갈라지는 수단이 남고, 또 위로 젖히면 이렇게 뭐 되젖히는 수 같은 걸로 수를 금방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한 점까지도 뭔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뭐 평범하게 늘어두는 수는 이렇게 막아서 넘겨줘도, 물론 이 집 깨고 넘어갔죠. 이렇게. 나 이런 거는 백도 단단히 이어놓으면은 흙이 살아갔어도 바깥 세력, 아무 허점없는 세력 남고 끝내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형태는. 그래서 여기를 나중에 중반전에 본다면은 역시 3선, 4선, 눈목자, 이 형태는 이 자리가 이제 급수에 해당됩니다. 요거 없어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맥점입니다. 이런 형태는. 이 돌이 있으면 뭔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늘어두면은 백은 이 돌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긴 하지만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끊게 되면은 양단수 때문에 잡을 시간이 없죠. 있는 순간에 뭐 이렇게 잡아버리면 오히려 보태준 돌이고, 이 형태 이상하죠. 여기서 둔다면은 백도 전체를 잡으러 한번 이렇게 가는 수가 있습니다. 백도 이게 최강수입니다. 그럼 우선 끼워서 약점 만들기 하고요. 단수, 있는 수까지 이제 필연입니다. 여기까지는. 백돌의 약점이 굉장히 많아졌죠. 뒤처리를 잘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돌은 너무 강한 돌에 붙어서 이미 활용을 다 마친 돌, 이 돌을 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형태는 이거 살리려고 여기 두다가 이 한줄 잡혀버리면은 이건 너무 크게 보태줘서 안 되죠. 이 형태는 집 모양도 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형태라면은 여기를 꽉 잇게 되고요. 흙도 이 형태가 살려면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단수 치고 이렇게 잡을 수는 있는데, 두 점까지 잡을 수는 있지만은 이런 돌은 중앙 이거 이용당하는 돌이 너무 아프죠. 이 단수까지 당하고 이어도 나중에 뭐 이제 이런 저침수 당하면은 몇 집 되지도 않고 너무 돌돌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크게 잡으러 갈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체를 크게 단수를 쳐서 끊고요. 있고 축이니까 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단수까지 쳐놓습니다. 이어놨죠. 자, 막상 했는데 이 돌이 봉배가 다 메워져 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죠. 이거는 막았을 때 연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반대쪽으로 일단 힘을 기릅니다. 선수죠. 막고 있는 수까지. 백은 이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흙도 이제 넘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집 다 깨고 넘어갔고 일단 백도를 끊어놨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는 백을 이걸 살리려고 하는 순간에는 이제 바둑은 이제 망가지는 거죠. 흙은 다 살아갔고 여기서 살려가기도 양건마가 되니까 이렇게 위험한 돌은 잘 이용해서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끊어서 나갈 때 이런 단수는 뻔한 단수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늘어서 다음에 이제 축이 있으니까 흙은 여기까지 두겠죠. 자, 이 형태는 흙도 이 백지 깨고 이 돌도 잡고 상당히 많은 걸 벌었습니다. 하지만 백도 굉장한 세력을 만들어냈죠. 나머지
이런 강력한 세력이 여기 쳐들어가기가 쉬워지고, 요건 좀 벌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 집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지만 백의 모양은 앞으로 발전성이 굉장히 크고, 일단 흙의 이 큰 틀이 쉽게 무너졌다는 거. 이런 수는 중반전에 이제 수를 낼 수 있는 거지만 초반에는 오히려 잃어버리는 대가가 크기 때문에, 근데 수를 내는 방법은 알고는 있어야죠. 언젠가 필요할 장면이니까. 초반에는 안 쓰는 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양, 그러니까 흙은 이 한정이 제압은 당했지만 이런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둘 수 있고, 역시 이 큰 모양 펼쳐서 흙은 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틀. 그러니까 이 반격수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 다가왔을 때 항상 이 포진에서 그냥 벌려면은 그냥 틀을 만들어서 좋고, 붙였을 때 하여튼 여기를 젖혀주면은 백이 원하는 구도다. 반드시 협공을 해서 두는 수. 이틀로 이제 기억해 두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백도 이 수가 아주 멋진 수죠. 또 여기서 하나 또 이제 위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수는 한때는 멋있어 보였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가, 일단 붙였으니까 여기는 젖힙니다. 자, 이래 놓고 이제 이렇게 치받아 두는데, 역시 잡는 수와 잡는 수 맞복입니다. 이때는 흙이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먼저 2단수를 쳐요. 이건 잡히더라도 이 빵 따내면 너무 크죠. 그러니까 이거 잡을 시간이 없어요. 이 빵 따내면 너무 크기 때문에. 있고, 대신에 이제 흙은 이걸 살리고요. 백도 이제 여기 잡아가지고 연결했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수단이 없어져 버렸죠. 아무튼 흙은 이 자리, 큰 자리 펼치게 됩니다. 모양을. 교환이 없을 때는 분명히 나중에 이런 좋은 수법이 있었는데, 이 교환이 다 되다 보니까는 그런 수는 없어졌죠. 그래도 여기는 뒷맛이 나빠서 백이 한 수 가위수를 또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흙은 발빠르게 이럴 때 뭐 큰 자리를 지킨다든지 하게 되면, 백은 여기는 아주 너무 단단한 모습이지만 이 형태 모양은 너무 커져 버렸죠. 이 수를 안 두게 되면은 여기는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따내게 되는데, 이렇게 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회도를 해가지고 다 죽어버리니까, 이건 따내도 이렇게 치면 오히려 다 잡혀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넣을 때는 흙도 가만히 늘어두고요. 우선은 이거 잡힐 수가 있는데, 이음은 잡혀서 안 되죠. 흙도 여기를 끊습니다. 단수니까 따내게 되고, 이 패는 무조건 여기를 쳐야 됩니다. 이 패는 빵빵 때리는 패라 팩감이 없어요. 여기까지 이었을 때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기까지 와서는 우선 이거 살리고 싶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빵 따내 내주게 되면은 흙도 기분 좋지만 백세력도 이런 빵 따내는 모습이 워낙 단단한 모습이라 이 세력이 살아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는 계속 버릴 때는 사석작전 이용합니다. 위쪽을 이어서 백한테 잡히지만은 이 형태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도를 잡혀도 이 바깥 세력이 워낙 좋아졌죠. 바깥쪽이 죽었어도 충분한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노림이 있어서 요즘에는 이틀이 발이 늦다 그랬고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틀 형태는 이 부담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역시 협공하고, 붙였으니 협공하고 났을 때 맞고, 이 수는 아까 같은 그런 부담 때문에 요즘은 치받아서 늘고 이렇게 젖혀두는 수. 아무튼 흙은 큰 형태의 모양을 펼쳐둬서 서로 간에 타협이 됩니다. 이런 수단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오늘 할 거는 이쪽이 아니고, 우선 이제 편안하게 걸쳐서 받으면 이쪽 모양, 그리고 이제 1, 2비전 하게 되면은 큰 모양 같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아주 제일 어려운 수단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거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쳐들어갈 자리가 뭐 3선, 4선은 기본 형태, 여기도 3선, 4선, 3칸 기본, 그리고 양날개에는 3, 3 들어가는 거, 3군데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3, 3을,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 한번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뭐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은 이거는 붙여 막아야죠.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넣느냐 끼우느냐 두 가지 선택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쪽 축이 유리하면 끼우는 거고 불리하면 늘면 됩니다. 축이라는 것은 이렇게 끊어서 늘게 되면은 있는 것은 이거 축으로 잡혀서 흙이 당한 거죠. 그렇다고 이쪽 두는 것은 이 단수에서 이 축이 현재는 나오면서 두 칸은 아무 역할을 못하죠. 이게 잡혀버리면 흙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100도 끼우는 수가 정수입니다. 양쪽 축이 유리하니까 끊질 못하니까 흙은 양보를 하는데 있게 되고, 자 역시 이쪽 연결은 이렇게 밀고 나와서 100이 살아버리면은 이 큰 모양이 다 지워버리고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뭘 했는지 모릅니다. 세력도 약점도 있고. 그래서 이 틀에서는 양보를 합니다. 그러면 탈출할 길이 여기밖에 없고요. 있고, 자, 있는 수까지. 그럼 반드시 이 세력은 여기 끊기는 순간에는 이거는 뭐 세력이 아니죠. 공격 대상이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연결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요 기본까지는 뭐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한 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100이 다음에 어딜 둬야 될까요? 실에 이렇게 밀어서 크게 지켜가시겠다. 자, 물론 이렇게 해서 이게 집이 다 되면 상당한 집이죠. 근데 약간 3, 3이나 이런 게 조금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왕 잡으려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둬버리면은 요거는 이제 수가 안 나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잡는 자체가 그냥 30지 형태에서 집이 큰데 여기는 깔끔하지만 이렇게 두면 흙도 좋은 자리가 있어요. 흙도. 백 모양하고 흙 모양하고 흙의 모양이 더 크죠. 같이 지키기로 간다면은 양날개 상대방이 안 들어왔을 때는 내가 뭐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 여기가 튼튼하니까 이렇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잡을 자신이 있으면. 잡을 자신이 없으면 조금 이렇게 늦춰도 됩니다. 그래도 불안하면은 이렇게 두면 집은 확실하죠. 하여튼 이 모양이 100보다 훨씬 큽니다. 정사각형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잡고는 싶지만 흙이 더 크기 때문에 잡질 못하고 이 시점에서는 흙 모양을 깨야 됩니다. 양날개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자리가 33이죠. 33 들어가서 하는 형태. 넓은 쪽 막아야 되고 밀고 나갈 때 앞에 돌이 있을 때 두는 방법. 두 점머리 아니면 한 칸, 요 33에서는 두 가지 형태 쓸 수 있습니다. 앞에 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한 칸으로 두게 되고, 치 받아서 두는 수는 똑같지만은 이 형태 보통 날일자 이렇게 할 때는 보통 같이 날일자 붙여두는 수. 여기 약간 이제 비틀어 보는 수입니다. 정수는 정수인데 여기서 흙이 잘 둬야 돼요. 이 장면은. 그러니까 지난번 걸 복습하시면 충분한 이유를 알 것 같고요. 하여튼 바로 막는 수는 두 점머리를 끊겨가지고 이거는 많이 당했습니다. 일단 세력이 약점이 있어서 두 점머리 양쪽 맞는 것은 너무 아프죠. 자, 약점 때문에 결국 지켜야 되는데 100이 이렇게 딱 하면 귀는 이미 살았고 세력이 끊겨 있는 것만큼 부담입니다. 물론 주변이 강하니까 당장 큰 수 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연결된 거와 끊긴 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였을 때는 여기 놨을 때 이렇게 상대방 약점을 노리니까 적의 급선 나해서 이 자리를 연결해 두는 게 정수입니다. 근데 결국 치받으면 치받고 맞고 저 친구하고 같습니다. 자, 막아야 되고, 자, 역시 두 점머리, 세 점머리 양쪽을 막는 것은 좋은 자리. 자, 이었습니다. 약점 있으니까 지켜놓고. 자, 이 형태에서 이거는 이렇게 이어가지고 두는 수는 또 뭐 흙이 반대쪽 돌이 오는 수도 있고 해가지고 넣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0도 여기를 잡고는 싶어요. 귀 깨고 이 자리 했으니까 아까보다는 흙집이 많이 줄었죠. 근데 두 칸 벌림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건너 띄어가지고 막을 때 이렇게 붙임당하면
이 바깥쪽이 너무 큽니다. 이 형태는 돌 모양. 젖히는 건 끊어서 안 되고, 끼워봐도 이거는 너무 크죠. 흙의 자세가. 자, 지금 보통은 이렇게 늘어두지만 튼튼할 때는 이어놔도 못 나오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여기가 너무 커졌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전에 초창기 때는 이 자리가 워낙 집으로 크니까 여길 두고 이렇게 왔을 때 우선 여기는 바로 막는 것보다 이렇게 붙이는 수가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붙여두는 수. 보통 젖혀주면은 이거는 막는 자체로 일단은 여기가 연결이 돼 버렸거든요. 단수당하더라도 있게 되면 약점 때문에 이으면 여길 둘 필요가 없죠. 오히려 백이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틀은. 그러니까 여기는 붙이게 되면은 보통 가만히 늘어두는 정도, 늘어두는 정도가 보통입니다. 이 교환을 하고 어차피 이렇게 두는 건 똑같이 막히니까 여기서 이렇게 입구자 두는 수 하나 있어요. 좀 버티는 수입니다. 이런 수는. 항상 이렇게 바로 막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는 경우. 자,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쨌든 흙은 봉쇄를 해야죠. 이 봉쇄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백이 문제입니다. 젖히는 수는 뚫게 되고 뚫고는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되고 계속 나오면 늘어두고 여기를 백이 마무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흙이 나중에 찔렀을 때 대책이 없죠. 끊기는 거나 뚫리는 게 있으니까 백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백이 이 자리를 먼저 이제 끼우는 수는 있어요. 이렇게. 아까하고 틀린 게 이렇게 늘더라도 이렇게 늘어두면 여기는 걱정이 없거든요. 백이. 흙이 나온다 하더라도 막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죠. 끊어도 축이 되니까. 여기 돌이 있으면 이거는 끊겨서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약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 형태라면은 흙도 여기는 막습니다. 있는 건 연결이 안 되니까. 대신 백은 이렇게 단수 치고 나갈 수 있죠. 좀 따낼 수밖에 없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으면 패는 하려면 하자 이거죠. 패. 어차피 이 패도 흙이 지금 빵빵해서 굉장히 부담이 큰 패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백은 원하는 노림입니다. 자, 패는 패인데 과연 패감이 얼마나 있느냐가 이제 궁금한데, 패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흙은 이쪽을 하나 두는 수 좋습니다. 뭐 뒤로 돌아오면 이렇게 막아서 결국은 중앙 막은 건 똑같으니까 이건 억울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백이 밀고 나갑니다. 이렇게. 자, 이제는 패를 들어가요. 패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몇 번을 이겨야 되는 거고, 패는 그냥 여기를 끊어서 둡니다. 이거 잡는 건 이쪽이 갈라져서 안 되니까, 그때 있는 건 넘어가서 안 되고 천상 칠 수밖에 없죠. 이때 흙은 넘어가면 결국 이 패를 이겨야 백은 연결이니까, 자, 패를 때리게 되는데, 자, 패감 어디가 있습니까? 흙은 자체에서 뭐 패감 구할 수는 없고, 저긴 튼튼해졌고, 자세히 보니까 귀가 비어 있죠. 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때 끊어서 패감을 쓰면 됩니다. 백은 이거는 뭐 받아도 계속 따내는 것도 패감이 계속 나와요. 패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런 거 치는 순간 이거 하면은 이 패를 지는 순간에 이것도 위험하고 이 중앙도 거의 죽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형태 들어가면 이걸 때려낼 수밖에 없죠. 그때 이렇게 잡아서 이제 바꿔치기. 초창기 때 이런 모양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중앙은 뚫렸다고 하지만 귀 실속이 굉장히 크죠. 집 자체가. 그 와중에 이거 교환 하나 했다는 거.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여기 오면 이거 도줄 사람 없죠. 이거 하나가 굉장히 큰 이득입니다. 더미사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패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뒀다는 것이 흙은 그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당해갖고는, 어깨짓기를 당해갖고는 백이 어떻게 변화해도 좋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점이 3, 3까지 들어가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 해서 젖혀 있기 해서 여기 놓고 백은 선수 살았어요. 이걸 잡았다가 이걸 당하는 순간에는 순식간에 대세점을 잃어버립니다. 대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시 이런 세력이 있고 상대돌이 투자가 많이 될 때는 견제를 잘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커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도 아니고 이렇게 어깨 짚어 간다는 거 굉장히 강력한 수입니다. 그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제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폭을 확 줄였죠. 대신 흑은 이거 잡는 수 선수입니다. 자, 귀사월상 살아야 되고. 자,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움직일 수도 없죠. 이거는 자체가 이미 이 흑돌 살아있으니 걱정이 없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냈던 가장 문제의 장면이 바로 저기 귀입니다. 저 귀는 백이 두면 확실한 집이 되는 거지만 흑이 두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죠. 33. 네, 일단 귀 하면은 33하면 서점에서는 이 33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이 33하고 붙이는 수, 이 두 가지가 가장 수를 많이 내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 33보다는 이 붙임수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돌이 있을 때. 33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수 내는 방법은 쉽지만은 이 경우는 돌이 여기 붙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젖혀야죠. 맞고, 원래 이렇게 이으면 이게 선수가 돼야 되는데, 뭐 받아줘도 이거 충분합니다. 이렇게 받아갖고 살려줘도 단단하니까, 백 모양이 단단해서 나쁠 일 없죠. 살려줘도, 자, 공배가 막으면 사월광예상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백돌이 워낙 단단하니까 보통은 지켜주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더 큰데 가서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조일 수 있습니다. 바로 끊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가르는 수는 이어가지고 넘는 건 맡겨서 그만이고 이렇게 갈라 나오면 이건 계속 갈라 나가면 됩니다. 이 자체는 이런 싸움 해가지고 이렇게 두는 형태는 그 흑보다 백 자세가 먼저 앞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돌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아까 같이 백은 이렇게만 튼튼하게만 둬도 너무 백이 깔끔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33보다 돌이 붙어 있고 옆에 돌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파점에서 항상 이수부터 생각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이제 백한테 있는데 붙였어요. 젖히는 수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고요. 또 하나는 백도 자세히 보니까 이 돌이 완전히 살아있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하면 타협하는 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에요. 이 포진에선 자주 나오는 틀입니다. 침투와서 양보하면 항상 나오는 틀이기 때문에 이 수법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선 양보해서 타협하는 방법부터 볼까요? 자, 이름은 일단은 이어두고요. 다음은 이제 이렇게 젖힙니다. 나오는 건 막아가지고 일단 수가 부족하니까 안 되죠. 여기를 젖힐 때 이었다가 이제 뚫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는 백은 단단하게 연결해 둡니다. 흑도 단수 치고 있고 약점이 두 군데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무리로서 이렇게 지켜두면 됩니다. 보통 모양은 이렇게 두는 게 모양 같죠? 약점이 확실히 지켜졌습니다. 귀는 살았고 백은 선수 세력 얻어서 큰 자리 이제 벌리게 되는 틀.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정수입니다. 이 형태는 이 형태는 이런데 돌이 오면은 선수 의미가 있어요. 이 틀은 다음에 손뼉이 이렇게 붙여버리면 곤란하거든요. 이 틀 물론 뭐 치중한 다음에 이을 때 붙이면 잡혀버립니다. 이 형태는 집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죠? 이을 때 이렇게 둬버리면 이건 가짜 집이 되어서 이건 죽어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왔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뭐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은 이것도 선수지만 이렇게 두는 수도 선수예요. 결국 나중에 패로 들어가면 이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지키면은 여기 돌이 오면 이쪽 끝내기가 틀려집니다. 이쪽 방면에. 그래서 여기는 돌이 이렇게 와 있으면은 이런 돌 선수 안 됩니다. 아무 수도 없어요. 이쪽 끝내기는 별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수보다는 이렇게 도는 게 정수. 그러니까 이렇게 타협을 해놓고 뭐 회극론이게 큰 자리에 벌려둔다든지 해서 둘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단단하게 정비 다 했습니다. 귀 깼지만 흙도 깼고 흙은 이 자세 지켰고 그리고 도가는 틀. 그러니까 하나만 삐끗해도 그 순식간에 대세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장 쉬운 타협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강수가 있는데 이 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일단 쉽게 타협해서 두는 방법을 보시는 거고, 최강수는 일단 이렇게 막아두는 수.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흙은 일단 이들이 못 살았으니까 갈라갑니다. 여기는 이런 형태라면 거의 이런 단수는 치고 싶어져야 돼요. 근데 이런 패라는 것은 뭐 이거는 때려서 패가 초반에 패가 뭐 하더라도 상관은 없으니까 그건 패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수가 있으면 이어놔도 됩니다. 이렇게. 그 약점 두 군데니까 나가야 되겠죠. 자, 일단 밀고 젖혀야 되겠죠. 젖히면 뭐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다. 끊을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귀를 하나 이제 이렇게 끊어 놓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수상력 관계를 보기 위해서. 이거 뭐 안 잡을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 되고. 자, 이 형태라면 이거는 기분 좋은 선수. 외길입니다. 외길. 외길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단수 쳐서 잡으러 갑니다. 자, 이렇게 이었는 순간에 두 수밖에 안 되죠. 이 끊어놓은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이걸 선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끊는 수가 굉장히 중요한 수순이죠. 자, 이건 따낼 수밖에 없고, 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젖혀가지고 얼핏 보면 이제 수상견은 이겨놓는 상태 같죠. 그냥 단수는 이어가지고 됐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기본 형태 됐습니다. 요 결말은 이제 일단 답을 보면 패가 되는 겁니다. 패인데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치는 건 이어서 안 되죠. 그럼 먹여 치는 수를 이제 먼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흙이 때려내느냐 느느냐 두 가지를 봅니다. 우선 이렇게 따내게 되면 이제 패 들어갈 수 있죠. 따낼 수밖에 없죠. 단수니까. 백은 여기에 자체 팩감이 있습니다. 이 단수 치고 있고, 자, 이렇게 따냅니다. 흙은 자체 팩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수까지. 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수는 길어도 이건 외길이니까 팩도 늦출 수가 없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따내게 되면 팩도 이제 다른데 팩감이 없어요. 팩감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면 백은 어디 팩감이 있을까요? 자체 팩감은 없고, 이건 뭐 다 살아있고, 또 나머지 보통 이 구층 같은 데는 보통 이게 갈라갈 수 있는 틀이 하나 남는 거죠. 자, 여기서 흙이 과연 이걸 받고 그럼 백이 때리는데 흙은 패가 없어요. 팩감이. 이거 잡을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무조건 백이 이거 안 살리죠. 이걸 때려내죠. 이 집이 너무 크니까, 더 크니까. 그리고 조도 이 집이 워낙 크게 돼 있죠. 이건 약간의 악수가 돼 있긴 하지만은 이 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 장면에서는 이걸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 받고 때려내야 되고, 대신 여기가 크게 갈라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형태는 또 손뼉은 안 돼요. 손뼉 백이 때리면 또 이거 후수 잡아야 되니까 귀가 집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돈 이상에는 흙도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형태. 흙은 이 집이 다 이제 됐고, 귀도 다 깨졌죠. 백도 여기 어딘가 갈 수를 하나 하면 큰 집이 되지만은 이런 거 느는 수도 굉장히 큽니다. 이런 자체도. 중앙도 그렇고 변에 대한 형태도 있고. 그래서 요거 이제 서로 갈림인데, 이 갈림 가지고 서로 간에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는 나중에 흙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또 사는 수는 있어요.
위를 막아가지고 갈라지고 저거를 잡느냐 하는 형태. 자, 수순이 길었지만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가장 쉬운 방법도 있었으니까 일단 쉬운 방법하고 이 패라는 거하고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될지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돌이 붙어 있을 때 3, 3보다는 이 붙임 수, 이 수가 기본이고 가장 쉽게 타협하는 수는 늘어서 도는 수가 타협이 가장 서로 간에 두기가 편한 거고 젖히는 수는 서로 최강수입니다. 결론이 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오면 아무튼 2단수까지 치고 2패를 하는 게 아니라 이어서 갈라놓고 둡니다. 백도 여기는 끊어질 수 없으니까 늘어야 되고 밀고 일단 갈라놔야죠. 이렇게 딱 갈르고 보면은 끊을 수밖에 없고 요거 하나 끊어놓는 수 굉장히 중요한 한 수죠. 이건 쳐봐야 늘고 이으면 뭐 단수 치고 저 살아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이쪽은. 그러니까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형태라면 2단수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여서 외길됐습니다. 자, 끄는 수 때문에 2단수가 선수니까 일단 수를 늘릴 수 있고 자,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는 잡힌 것 같지만 비상수단 마지막 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여치기해서 자 이제 바로 따내는 것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까 같은 여기 갈라지는 그림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흙도 이렇게 늘어버티는 수는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건 뭐냐? 그럼 어차피 이렇게 단수를 하고 따낼 수밖에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백이 좋은 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자 어디가 될까요? 네, 자 일단 이런 거는 뭐 바로 단수해서 막아도 안 되니까 뭐 수를 넣으려면 이 수 아니면 뭐 이렇게 두는 수. 근데 이 수가 되면은 요거는 이제 두 점 이렇게 서는 자리에 급소에 여기 돌이 가는 순간에 백이 잡혀버렸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뒤로 단수당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 뒤로 단수해서 이을 때 막혀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쓸 때 여기 두니까 안 돼요. 그럼 다음 생각은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이 자리로 이렇게 둡니다. 요거는 이제 패를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둘 시간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막아두면은 흙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거 누는 순간에 저기 막아서 안 되죠. 흙이 죽어버리니까. 그럼 이 형태라면 흙도 천상 패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건 이건 때려 죽으면 여기 끊는 수가 없어요. 백은 죽기 전에 먼저 하나 끊어놓고 자, 이제 패 들어갑니다. 때리게 되죠. 역시 초반에 팩감 다른데 팩감은 없으니까 유일하게 이 자리 그러니까 받고 이렇게 되는 수는 다음에 이제 흙도 팩감이 없습니다. 근데 이 형태는 흙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이런 데서 팩감을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데 응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한 번, 두 번을 둬야 되기 때문에 이 틀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여기가 뭐 뚫어진다든지 이렇게 뚫어갖고는 워낙 또 중앙이 커지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백은 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받고 이렇게 때려내게 되고. 그러니까 이 패는 백이 지더라도 일단 귀는 백집이 돼 있어요. 아까는 귀가 백집이 다 깨져 있으니까 백도 좀 부담이 적은 패입니다. 이 형태라면. 다른데 두 번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 패를 지게 하고 이런 거 단수 하나 치고 뭐 중앙 같은 거 하나 뭐 늘어놓는다든지 해서 틀을 잡고 흙은 이렇게 집이 됐고 백은 여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하고 기준을 갖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귀로 막는 것은 이렇게 패가 되는 것이 결론인데
이 폐에 대한 절충이 좀 어렵습니다. 대신 폐값만 많으면 흙은 무조건 백의 선택이니까요. 백이 이렇게 온 거는 백이 폐값이 많아야 되는 과정에서 오는 거니까 뒤로 막으면 무조건 폐다. 결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듯 하지만 외길이기 때문에 그 내용, 첫 수만 잘 기억해 두시면 결론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자주 나오는 형태는 그림 딱 보고 형태가 나왔으면 그 이후에 결말의 구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순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지만은 항상 여기는 붙여왔을 때 백이 팩감이 많다 그러면 젖혀서 패로 버텨가는 거고, 초반에는 근데 팩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제일 쉬운 수로 이렇게 양보해서 아까 같이 타협으로 길게 가는 바도, 그리고 젖힐 때 이렇게 이어두면은 요거는 서로 간에 아주 가장 쉽게 둘 수 있는 바둑입니다. 그리고 이수보다는 이렇게 띄는 수까지 정수. 그래서 이제 흑도 백도 먼저 걸려서 틀장을 서로 간에 충분히 둘 수 있는 형태 틀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큰 틀에서의 흐름이에요. 흑의 입장에서는 다 단단하고 튼튼하고 해서 하니까는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포인트를 하나 놓치게 되면 순식간에 대세를 장악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포진을 구상을 할 때 굉장히 두기가 좀 편한 포석입니다. 이런 틀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라왔을 때 기준은 예전같이 이게 아니라 이쪽 다가석인데 먼저 둬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둬놓고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오면은 백이 지켜주진 않거든요. 지키면 양날개 뻔히 좋은 모양이 나오니까 그때는 백도 무조건 협공해서 이 모양을 깨러 갑니다. 해버리면 여기 정석대로 다 두어지더라도 뭐 달리 둘 게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정석에 놓여졌을 때 이런 틀이라면은 이미 여기는 큰 모양 나오기 틀렸어요. 이미 백 모양이 머리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틀 같으면 이제 이런 쪽부터 돌이 시작이 돼야죠. 형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는 오히려 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걸쳐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벌려만 놔도 흠집 안 되고 바로 여기 쳐들어가는 수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형태는. 하여튼 3선, 4선, 3칸은 이렇게 쳐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수는 이 흙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눈목자 이런 거 돌아왔을 때 앞으로 두기엔 중복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차렷해 두는 수가 너무 기분 좋은 수예요. 이 틀은. 다음에 옆에서 여기는 뭐 지켜도 이런 모양은 아까 봤듯이 여기나 여기 수단이 남아있는 자리고 이렇게 하면 너무 삼선에만 돌이 쭉 치우쳐 갖고 별로 좋은 형태 아닙니다. 그냥 아예 차라리 이렇게 두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을 때 여기가 급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모양은 바로 쳐들어가도 됩니다. 축이 유리하고 할 때는. 붙여 막는 수는 양쪽 축 유리할 때 끼우는 수. 자, 이쪽 막으면 이쪽 달라지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둡니다. 이렇게. 뭐, 빠지는 수 있고, 젖히는 수 있고 하는데, 자, 이렇게 살면 선수 살았어요. 물론 막으면 엷어지긴 하지만, 이건 아직 탈출할 수 있는 자리가 두 군데 있고, 사는 수도 있고, 이 세력이 생겼어도 세력이 발전할 자리 백돌이 와 있으니까, 모양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히 벌리기만 해도 흙은 약점 부담 남고 또 뭐 이렇게 껴붙여서 뭐 공격 가는 수도 있는데 이렇게 평범히만 둬놔도 실속이 없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이런데 돌이 들어가는 수도 한 가지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흙의 입장에 역시 막아봐야
벽이 필요 없는데 세력 싸움이 필요 없죠. 이렇게 지키게 되겠지만 벽은 충분히 뭐 싸울 수 있는 체제가 됐으니까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흙이 엷어요. 그래서 항상 수수는 저기를 먼저 두고 협공에서 이런 형태라면 절대 이런 걸 큰 허술한 모양 안 만들죠. 차라리 귀를 지킨다든지 큰 자리를 간다든지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받아줬을 경우 그 수수는 순번을 잘 정확히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포진 하려면은 걸쳐서 지켜주면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상당히 협공 오면 그냥 정석대로 두시면 되는 거고 또 이 틀만 만들어내시면 이연성이 응용이에요. 결국은 이런 틀 자체에서 이연성에서 나왔던 틀 응용편이니까 들어오면 하여튼 붙여 막아서 정비해 두시면은 흐름을 충분히 쉽게 두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3연성부터 2연성 그리고 제일 쉬운 요런 소목 붙임 포석까지 세 가지 포진을 오늘까지 다 익히신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이제 한 포석마다 한 2, 3일 두세 번의 줄거리가 있으니까 그 줄거리를 기억해서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관성에서 떠오르시면 응용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보통 3연성 바둑에서 세전 바둑 뜬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 누가 뭐 외목이든 고목이든 뭘 할 때 3연성을 배우셨으면 이제 그 쓰셔야 돼요. 두신 거 쓰시면 됩니다. 배우신 건 이런 거 써놓고 막 걸쳐갖고 뭐 하니까 뭐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 내가 아는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신 걸 일단 써보시고 상대방이 오면은 지킵니까? 협공합니까? 그냥 배우신 대로 일단은 협공 무조건 해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쳐와도 내가 배운 거 있으니까 저들 협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는 특히 이런데 우리 편 돌까지 있으니까 얼마든지 두실 수 있는 거죠. 양걸침 다 익히셨고 뭐 3상 끼는 거 붙이는 거 뭐 이런 정도까지는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이 세전 바둑에서 이런 식으로 정석을 쉽게 정리해 둔다는 거 이 형태는 흙도 두기가 편쳐. 그래서 일단 여기 자세 좋고 여기도 약하지만은 그래도 세력 생겼고 틀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틀 모양 뭐 이런 거 왔을 때 세전 바둑에서 너무 큰 모양 만들면 나중에 지키기 어렵다 그랬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깨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 좀 안전하게 두는 방법 응용편이 있었죠. 15요. 예,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운영하시면 돼요. 들어오면 이것도 너무 큰 모양이라 이렇게 되면은 모양은 엄청난데 깨지면 이제 이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갈라서 두시는 걸로. 그러니까 판을 자꾸 좁혀버리는 거죠. 자, 이어두면 결국 빠짐이 너무 크니까 이건 젖혀 있는 수까지. 자, 뭐 이어두면 튼튼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냥 두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크긴 크지만 끝내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내가 이제 폭을 넓혀가지고 새로운 틀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디 지키면은 귀에 남아있는 귀 안 들어왔으면 내가 또 지켜두면 됩니다. 이렇게 폭을 넓혀서. 그러니까 들어오면 정비를 해 나가면 돼요. 이렇게 폭을 넓힐 수도 있고 그냥 서두를 것 없다. 안전하게 차근차근히 두어놓으면은 여기는 거의 집으로 굳어져 있죠. 이게 겁이 나면 안 되죠. 이 틀은. 살아도 한 10집에서 뭐 이렇게 20집에 20집 빼도 나머지 이 모양하고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약한 돌이 없어요. 틀 자체. 이쪽은 아니죠. 이쪽은 협공이 되기가 좀 어렵죠. 모양이 너무 넓으니까 일단 뭐 이렇게 지켜놓고 상대방이 오면은 내가 여기 폭이 있으니까 내가 가면 됩니다. 이렇게 정석대로 보면 삼삼다 정석대로 정리해둬도 되고. 그러니까 세점 바둑에서 뭐 손해보는 거 없이 정석으로 다 마무리해도 좁은 판에 세점 놓으면은 당연히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는 틀을 자꾸 만드시고 상대방이 억지로 뭐 이상한 거 왔을 때만 이제 잘 수읽기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배우신 걸 항상 쓸 수 있게끔 복습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강좌는 뭐 연말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형태가 좀
사연이 좀 여기 있으니까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꽃 피는 봄에 좋을 때 이제 또 새로운 틀로서 저걸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 화전 포석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 뭐 이렇게 열심히 해도 어려운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영상 있어요? 그거 계속 복습하셔야 돼요. 그거는 계속. 이제 봄에